안녕하세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쉬운 가이드 슬로우 스텝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Frontiers in Neuroscience 학술지에 게재된 최신의 논문 장, 뇌축 메커니즘에 기반한 식이중재 전략의 진전 논문을 통해 장내 환경이 자폐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고 가정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각 이상 등의 요인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이 누적되면서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장벽이 약해지면서 장 누수가 일어나고 유해 물질과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결국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은 장내 유익균, 비타민 및 미네랄, 케토제닉 식단, 대변 미생물 이식과 미주신경 자극 등의 환경 조절을 제안합니다. 저는 유산균과 각종 미네랄을 자폐성인인 제 동생에게 매우 오래전부터 먹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렷하게 체감되는 변화는 적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게 감각 이상을 겪고 있는 자폐장애인에게는 이 장내 균형이 개선되는 것이 신체 컨디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본인 외에는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동생은 장 건강 케어 하나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기능과 상동행동, 문제행동이 정말 많이 좋아진 케이스긴 합니다. 연결점을 찾아보자면 평소의 피로함, 수면장애로 인한 컨디션이 괜찮아지면서 일상에서 조금 편안해진 느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쉬운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흔히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폐와 장애의 아주 놀라운 관계를 파헤쳐보고요. 특히 가정에서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영양학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늘 뇌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쩌면 진짜 열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우리 몸속 장에 있다면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먼저 이 숫자 1%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전 세계 아이들 100명 중 약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운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바로 우리의 장과 뇌가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대한 소통망, 장뇌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장내 미생물 장뇌축, 줄여서 MGBA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장 속에 사는 그 어마어마한 미생물 군단이 우리 뇌의 기능과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식단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니까 자폐 아동들의 장 속 환경이 일반 아동들과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세균의 비율이 낮거나 또 다른 어떤 세균은 더 많거나 하는 식으로요. 바로 이 작은 불균형이 장에서 뇌까지 이어진 길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설이 나온 거죠. 그럼 장이 안 좋으면 구체적으로 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첫째, 장벽이 성벽처럼 튼튼해야 하는데 이게 느슨해져요. 이걸 새는 장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나 통과하면 안 되는 유해물질들이 혈액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죠. 둘째, 이상한 미생물 찌꺼기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를 괴롭히고 또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들 같은 거 이런 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온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게 뇌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불안이나 반복 행동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그림을 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장이랑 뇌가 소통하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주신경이라는 초고속도로, 또 하나는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막는 물리적 장벽, 그리고 마지막은 신경염증이라는 신호체계.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이 세 가지 길 모두에서 기능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당장 뭘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장 뇌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전략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가루에 든 글루텐이랑 유제품의 카제인을 끊는 GFCF 식단, 그리고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케톤 생성 다이어트. 원리는 그럴듯해요. 하나는 특정 단백질이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을 막는 거고,
다른 하나는 뇌가 쓰는 에너지원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부 효과를 봤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할 만큼 근거가 아주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워서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좋은 군대, 즉 유익균을 직접 늘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일단 좋은 균들이 많아지니까 장벽이 더 튼튼해지고요. 염증도 줄여주고 또 뇌 기능에 아주 중요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도 팍팍 만들어내요. 심지어 어떤 균들은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 직접 안녕하고 신호를 보내기도 한대요. 정말 대단하죠? 다만 아직은 어떤 균주가 누구에게 딱 맞을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영양소의 힘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 특정 영양소들이 뇌 기능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자폐아동과 성인에게 특히 더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B군이랑 비타민 D예요. 비타민 B군, 특히 B6, B9, B12는 우리 뇌에서 기분이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공장 직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어때요?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잖아요.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폐 아동들이 편식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집에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강력한 항산화제로 예민함이나 과민성을 줄여줄 수 있고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좀 차분하게 해줘서 불안이나 수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연, 철분, 오메가3 다들 어디서 들어본 것들이죠. 각각 사회성, 주의력, 그리고 뇌의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식단을 시도하기 전에 혹시 우리 아이에게 이런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한 건 아닐까? 먼저 체크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럼 앞으로 과학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한창 연구 중인 최첨단 치료법들을 살짝만 엿보겠습니다. 이건 좀 파격적이죠. 장내 미생물 이식술, FMT,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통째로 이식하는 거예요. 장환경을 아예 리모델링하는 거죠. 효과는 강력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험적인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장이랑 뇌를 잇는 고속도로라고 했던 그 미주신경에 직접 전지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장, 뇌 소통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모두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연구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치료 전략은 각 환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져야 한다. 맞아요. 중요한 건 어떤 식단이 무조건 좋더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3단계 접근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우리 아이의 현재 영양 상태나 소화 문제를 꼼꼼하게 평가하고요. 둘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줄 땐 한 번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시도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 과정만 잘 지키면 안전하면서도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뇌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어쩌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저녁 식탁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